그럼 이혼시킵시다. 평생 조용히만 살아온 시어머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순간 강남 단독주택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강남 부자인 사돈 내외가 대답했어요. 좋아요, 우리도 이혼 찬성이에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백반집 하는 홀어머니가 강남 부자 사돈 앞에서 당당히 소리친 거예요. 내 아들이 여기서 하인 취급받을 바에야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3년 후에 일어났어요. 그 거만했던 부자 사돈 내외가 초라한 모습으로 시어머니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희도 식당 일 좀 가르쳐 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더욱 통쾌했어요. 비법은 우리 며느리가 알고 있으니까 며느리에게 배우세요. 한 번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모든 걸 뒤바꿨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런 시원한 인생 역전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속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그럼 당사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춘자라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 동네에서 조그만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혼자 이 식당을 꾸려나가는 게 쉽지 않았지만 남편을 일찍 여인 후 20년 넘게 이 작은 식당 하나로 아들 민수를 키웠거든요. 민수야, 엄마는 배운 게 없어서 이것밖에 할 줄 모르지만 너만큼은 꼭 대학 보내줄 거야. 밤늦게 설거지를 하면서도 늘 이런 다짐을 했어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하루 종일 일해도 지치지 않았던 건 오직 아들 하나 때문이었거든요.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민수는 지방 국립대를 졸업하고 서울의 중견기업에 취직했죠. 그리고 3년 전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난 여자와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어머니, 저희 결혼하려고 해요. 민수가 연희를 데리고 식당에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연희의 모습이 제 작은 백반집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연희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주변을 둘러보는 시선에서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죠. 어머니, 연희가 집안이 좀 괜찮아요. 아버지가 중소기업 운영하시고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점점 위축됐어요. 연희의 부모님은 강남의 200평 단독주택을 소유한 중소기업 오너였어요. 반면 저는 월세로 겨우 버티는 조그만 백반집 주인일 뿐이었죠. 사돈, 우리 집 2층에 신접살림 차려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연희 어머니인 박영숙 여사가 말했어요. 말은 친절했지만 제 눈에는 어딘지 불만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변변찮아서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아들이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결혼식은 강남의 유명 웨딩홀에서 치러졌어요. 저는 평생 처음 입어보는 맞춤 한복을 차려입고 갔죠. 하지만 연희 쪽 하객들의 화려한 차림새 사이에서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어요. 저기 신랑 어머니시래요. 백반집 하신다던데. 귓속말들이 들려왔어요. 저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결혼 후 민수는 강남 사돈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인의 추천으로 더 큰 회사로 이직까지 했죠. 모든 게 순탄해 보였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식당에 들르던 민수가 점점 얼굴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민수야, 요즘 왜 이렇게 안 와?
제가 전화를 걸면 민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어머니, 바빠서 그래요. 회사 일도 많고, 집에서도 할 일이 많아서요.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밝고 활기찼던 민수의 목소리에서 생기가 사라진 것 같았죠. 어쩌다 한번 식당에 와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늘 시계를 보며 조급해했고 전화가 오면 바로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하며 고개를 숙이듯 대답했어요. 민수야, 너 괜찮니?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인다.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민수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이 너무 어색했어요. 제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죠. 분명히 아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갑자기 식당에 들렀어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요.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정말 바빠서. 민수는 평상시보다 말수가 적었어요. 괜찮다, 밥이나 먹어라. 저는 얼른 백반 한 상을 차려줬어요. 민수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까지 올려서 말이에요. 하지만 민수는 숟가락을 든 채로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맛있다며 허겁지겁 먹었을 텐데 말이에요. 민수야, 정말 괜찮은 거야?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때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넘게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인 제 눈에는 그 눈물의 의미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었죠. 민수야. 제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려 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늦으면 안 되거든요. 민수는 밥을 다 먹지도 못한 채 서둘러 일어났어요. 그날 밤 저는 전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아들의 그 슬픈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연희로부터였죠. 어머니, 저희 집 돌이에요. 돌잔치 하려고 하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연희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면서도 어딘지 형식적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우리 손주 돌인데. 제 마음은 벌써 설렜어요. 손주 지우는 정말 예쁜 아이였거든요. 민수를 빼닮아서 눈이 크고 똘망똘망했죠. 그런데 어머니, 장소가 강남 쪽 호텔이에요. 좀 고급스러운 곳이라서. 연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다. 나도 정장 하나쯤은 있어.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옷장을 열어보니 막막했어요.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말고는 변변한 옷이 없었거든요. 저는 동네 옷가게에 가서 새 정장을 샀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 그리고 가죽 구두까지요. 생돈 30만 원이나 들었지만 손주 생일이니까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거 어떠세요? 많이 젊어 보이세요. 가게 사장이 거울 앞에 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해 보였거든요. 생일 당일 저는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머리도 예쁘게 말고 화장도 살짝 했죠. 그리고 손주를 위해 직접 준비한 선물도 챙겼어요. 금반지 한 돈이요. 크게 갓나가는 건 아니지만 마음을 담아 준비한 정성이었어요. 강남의 그 호텔은 정말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테이블마다 흰 천이 깔려 있었죠. 저는 입구에서 잠깐 주춤했어요. 이런 곳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여기에요. 멀리서 민수가 손을 흔들었어요. 제가 다가가니 이미 민수의 처가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돈 오셨어요?
연희 아버지인 김 회장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정중하긴 했지만 어딘지 형식적인 느낌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도 정중히 인사했어요. 하지만 연희 어머니 박영숙 여사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었죠. 사돈, 여기 앉으세요. 박영숙 여사가 구석진 자리를 가리켰어요. 주인공인 지우와는 한참 떨어진 자리였죠.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연희 쪽 가족들은 서로 경제 얘기, 부동산 얘기를 나누며 웃었지만 저는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요즘 강남 집값이 또 올랐다던데? 우리는 괜찮지만 일반인들은 힘들겠어요. 이런 대화들이 오갔어요. 저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며 손주 지우만 바라봤어요. 지우가 웃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김 회장이 민수를 부르더니 뭔가 지시하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디사한테 전화해서 주차장 좋은 자리에 차 대기시키라고 해라. 민수야, 서빙하는 사람들한테 음료수 더 달라고 해. 민수야, 주차장 내 차에 가서 내 먹는 약 가져와라. 저는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사위가 아니라 마치 심부름꾼 같았거든요. 민수는 네 하며 고개를 숙여가며 대답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연희의 태도였어요. 남편이 이렇게 부려먹히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죠. 민수야, 왜 이렇게 느리니? 빨리 좀 해. 박영숙 여사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30년 넘게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민수야, 그만 앉아서 밥 먹어라. 제가 참다 못해 말했어요. 그러자 김 회장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사돈, 민수가 우리 집 사위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위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우가 울음을 터뜨리자 박영숙 여사가 민수에게 소리쳤어요. 민수야, 애 달래, 너희 아이잖아. 그런데 민수가 지우를 안으려고 하자 연희가 말했어요. 당신이 안으면 더 울어. 그냥 내가 안을게.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자기 아이를 안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다니요. 식사 내내 민수는 제대로 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일어나서 이것저것 심부름만 했죠. 제가 보기에는 아들이 사위가 아니라 완전히 하인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사랑하는 가족이 부당한 대우받는 모습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잖아요. 마침내 생일상을 치우고 케이크가 나왔어요. 지우의 돌잔치 케이크였죠. 모두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자, 가족 사진 찍어요. 연희가 말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사진에 들어오라는 말이 없었어요. 연희 쪽 가족들만 지우를 둘러싸고 사진을 찍었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만 봤어요. 어머니도 같이 찍으세요. 민수가 뒤늦게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끝난 후였어요. 됐다, 나는 괜찮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옆자리 승객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너무 서러웠거든요. 내 아들이 저렇게 살아야 하나?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돈이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의 고개 숙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돌잔치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희가 지우를 안고 식당에 나타났어요. 하지만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연희야, 무슨 일이니? 지우 아는 채로 왜 이런 데까지 와?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가족회의를 한대요. 어머니도 참석하셔야 한다고 하시는데. 연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가족회의라니 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무슨 회의인데? 그냥 오시면 알게 될 거예요. 연희는 대답을 회피했어요. 저는 마음이 불안했지만 따라갔어요. 강남 단독주택에 도착하자 이미 모든 사람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김 회장, 박영숙 여사, 그리고 구석에 작게 앉아 있는 민수까지요. 어서 오세요, 사돈. 박영숙 여사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앉자마자 김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사돈,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민수와 연희 문제를 얘기해야겠어요. 무슨 문제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박영숙 여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 요즘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만들어줬는데 감사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감사할 줄 모른다고요? 민수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면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김 회장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집안격이 안 맞아요. 우리는 사업하는 집안인데 민수는 월급쟁이고 어머니는 백반집 하시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집안격이 안 맞다고요? 아버지, 그런 말씀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어요. 너 조용히 해. 박영숙 여사가 소리쳤어요. 내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들이 30살이 넘은 어른인데 이렇게 꾸중을 당하다니요. 그리고 사돈. 박영숙 여사가 저를 향해 말했어요. 솔직히 지난번 생일잔치 때도 그렇고 분위기 파악을 좀 하셔야 해요. 우리가 민수 받아줬으니까. 고마워해야지 당당하게 나서시면 곤란하거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분위기 파악을 하라고요? 제 아들이 부려먹히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뜻인가요? 그런데 민수 오빠도 문제예요. 연희가 갑자기 말했어요. 요즘 집에서 말도 없고 저랑 지우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관심이 없다고요? 민수가 얼마나 지우를 사랑하는지 아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연희가 계속 말했어요. 민수 오빠가 배운 게 없어서 우리 가족들과 대화도 안 통해요. 경제 얘기, 사업 얘기하면 전혀 못 따라와요. 그 순간이었어요. 민수까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배운 게 없어서 어머니도 배운 게 없으셔서 저한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셨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 아들이 어머니인 저를 배운 게 없다고 깎아내린 건가요? 민수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사실이잖아요. 어머니가 백반집만 하시니까 저도 세상 물정을 모르고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30년 넘게 혼자서 아들을 키우느라 밤잠 설쳐가며 고생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저를 배운 게 없다고 말하다니요. 그래, 나는 배운 게 없어. 제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그런 나도 한 가지는 배웠는데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사람은 돈이 있든 없든 배웠든 못 배웠든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사돈, 흥분하지 마세요. 김 회장이 말했어요. 흥분하지 말라고요? 제가 웃었어요. 내 아들이 여기서 하인처럼 부려먹히는 걸 보고 가만히 있으라고요? 어머니, 제발. 민수가 말하려 했어요. 너는 입 다물어. 제가 소리쳤어요. 30년 넘게 너 하나 키우느라 내 청춘 다 바쳤는데 내 어머니를 배운 게 없다고 말하는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연희야. 제가 연희를 쳐다봤어요. 우리 민수가 배운 게 없어서 대화가 안 통한다고? 그럼 처음에 왜 결혼했어? 그건 연희가 말을 못했어요. 이제 알겠다. 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 아들을 종처럼 부리려고 결혼한 거지.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분노가 너무 강해서 아무도 말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좋아요. 그럼 이혼시킵시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박영숙 여사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이혼시키자고요. 제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들이 여기서 이런 대접받으며 살 바에야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어요. 어머니, 민수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런데 김 회장이 갑자기 웃었어요. 그래요. 좋아요. 우리도 이혼 찬성이에요. 김 회장이 말했어요. 애초에 집안이 안 맞았어요. 그래, 이혼해. 박영숙 여사도 맞장구 쳤어요. 저는 오히려 시원했어요. 드디어 속에 있던 말을 다 했거든요. 좋아요. 그럼 내일 당장 이혼 수속 밟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민수를 향해 말했어요. 민수야, 짐 싸. 우리 집으로 가자.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자고.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시원하게 잠들었어요. 드디어 해야 할 말을 다 했거든요. 이혼 수속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양쪽 다 원하는 일이었거든요. 김 회장 부부는 오히려 시원해했어요. 애초에 민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거든요. 드디어 우리 연희가 자유의 몸이 됐네. 박영숙 여사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봤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로 끝나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민수야, 이제 가자. 제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민수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연희는 지우를 안고 있었어요. 민수가 지우에게 다가가려 하자 연희가 몸을 돌렸어요. 지우야, 아빠가.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어요. 됐어요. 지우는 제가 잘 키울게요. 연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손주와 헤어지는 것도 서럽고 아들이 아이와 헤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어요. 3년간 살았던 집에서 가져온 게 그게 다였어요. 민수야, 괜찮아?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어머니. 민수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버스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죠. 저도 말을 걸기가 어려웠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민수는 예전에 살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대학생 때까지 썼던 그 좁은 방이었죠. 민수야, 밥 먹어라. 제가 백반한상을 차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민수야.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배운 게 없다고 말한 거 정말 미안해요. 저도 울컥했어요.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 같았거든요.
괜찮다, 다 지난 일이야. 제가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근데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민수가 물었어요. 회사도 그만둬야 하고 왜 회사를 그만둬야 해? 장인이 추천해서 들어간 곳이거든요. 이제 눈치가 보여서 못 다니겠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혼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직장까지 잃으면 어떻게 하나 싶었어요. 다음 날 민수는 정말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민수야, 그럼 우리 식당 일 도와줘. 제가 말했어요. 제가 도움이 될까요? 물론이지, 너도 이제 30이 넘었는데 뭔들 못하겠니? 민수는 망설였어요. 대학까지 나왔는데 백반집에서 일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민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뜨리기도 하고 주문을 받다가 헷갈리기도 했죠. 아이고, 답답해. 제가 혀를 찼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민수가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청소도 꼼꼼히 했어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오늘 단골 손님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저는 놀랐어요. 언제부터인가 민수가 예전처럼 밝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래, 기분 좋지? 네, 정말 좋아요. 누군가가 제가 한 일을 인정해 주니까 기분이 좋네요. 저는 뭉클했어요. 민수가 강남 단독주택에서 살 때는 이런 표정을 보지 못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는 더욱 밝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당 청소를 하고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민수야, 너 요즘 정말 달라졌다. 제가 말했어요. 정말요? 응,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 예전에는 항상 무겁고 어두웠는데 민수도 스스로 느끼고 있었어요.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는 걸요. 어머니, 사실 저 그 집에서 살 때 너무 힘들었어요. 민수가 고백했어요. 항상 눈치 보고 살아야 했거든요. 그랬구나.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울했어요. 오늘 또 뭔가 잘못할까봐 걱정되고.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진짜 행복해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연희의 아버지 김 회장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들었어요? 김 회장 회사가 큰 납품업체랑 계약이 끊어졌대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민수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납품 주문을 많이 받았는데 민수 씨가 그만두면서 그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래요. 저는 놀랐어요. 민수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요즘 김 회장이 힘들어한대요. 회사가 많이 어려워졌다나 뭐라나? 그날 저녁, 저는 민수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요? 민수도 놀란 것 같았어요. 응, 내가 생각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나 보다. 민수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어머니, 우리가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왜? 저는 이제야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민수의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돈은 적게 벌지도 모르지만 마음만큼은 진짜 부자가 된 것 같았거든요. 민수가 식당 일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 우리 식당 메뉴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의아했어요. 20년 넘게 해온 백반집인데 갑자기 뭘 바꾸자는 건지요.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어머니, 솔직히 요즘 손님이 예전만 못하잖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주변에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면서 단골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럼 뭘 하자는 거야? 어머니가 만드시는 청국장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청국장은 정말 맛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었는데 다른 집하고는 진짜 달라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청국장이야 그냥 집에서 담가서 끓여주는 거였는데 뭐가 특별한지요. 민수야, 청국장이야 어디서나 파는 건데 아니에요. 어머니 청국장은 정말 다른 집하고 달라요. 민수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냄새도 역하지 않고 맛도 구수하고 어머니만의 비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실 청국장은 시어머니에게 배운 거였어요. 35년 전 결혼했을 때 시어머니가 가르쳐 준 방법 그대로 만들고 있었죠. 네 할머니가 가르쳐 준 건데 뭐가 특별한지는 모르겠네. 그게 특별한 거예요. 민수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다 공장에서 만든 청국장만 먹잖아요. 집에서 직접 담근 청국장을 먹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민수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어요. 어머니, 한 번만 해봐요. 청국장 하나로만 승부해보는 거예요. 대신 정말 제대로 만들어서요. 저는 망설였어요. 20년 넘게 해온 백반집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실패하면 어떡해? 실패해도 괜찮아요. 지금도 손님이 줄어들고 있는데 뭔가 변화는 필요하잖아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민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좋아, 해보자. 근데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물론이죠. 우선 메뉴를 청국장 하나로 단순화했어요. 청국장 정식 하나만 파는 거죠. 대신 정말 정성을 들여서 만들기로 했어요. 저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청국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콩은 직접 시장에서 좋은 걸로 골라서 사고 물도 생수를 썼어요.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민수가 걱정했어요. 괜찮다. 한번 제대로 해보자. 민수는 인테리어도 바꿨어요. 낡은 간판을 새로 만들고 테이블과 의자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결에 신경 썼어요. 어머니, 청결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깨끗해야 맛있어 보이거든요. 저도 앞치마를 새로 사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민수는 홀서빙을 맡아서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첫 주는 힘들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와서는 메뉴가 왜 이것밖에 없어요? 하고 불평했거든요. 하지만 청국장을 먹어본 손님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 집에서 끓인 것 같은 맛이야. 구수하고 좋은데? 한 손님은 저를 불러서 직접 칭찬했어요. 사장님, 이 청국장 어떻게 만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냥 옛날 시어머니 방식대로 만들어요. 제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구수한 맛이 나는구나.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점심시간에 줄을 서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어머니, 대박이에요. 민수가 기뻐했어요. 손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단순히 단일 메뉴로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손님이 늘다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남자가 식당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종편 방송국에서 나온 작가인데요. 저와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맛집 프로그램 촬영 때문에 왔어요. 여기 청국장이 정말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요. 방송국에서요. 민수가 어리둥절해 물었어요. 네, 시청자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한번 촬영해도 될까요?
저는 꿈인 것 같았어요. 평생 백반집만 하던 제가 방송에 나간다고요?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요즘 이런 진짜 맛집이 드물거든요. 촬영 날짜가 정해졌어요. 2주 후 유명한 맛집 프로그램 진행자가 온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떨리네요. 민수가 말했어요. 나도 그래. 근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 했죠? 글쎄, 이정우가 하는 프로라던데. 그 순간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이정호요? 설마? 왜? 아는 사람이야? 어머니, 이정호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정말?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네, 그렇고 말고요. 아무래도 친구 어머니가 하는 음식점이면 정호가 좀 더 신경 써서 소개하지 않을까요? 정호 걔 성격도 참 좋은 애예요. 나랑도 친하게 지냈고요. 촬영 당일 이정우가 나타났을 때 민수와의 재회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수야? 정말 너야? 이정우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정호야, 진짜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뭉클했어요. 민수야, 너 여기서 뭐 해? 우리 어머니 식당이야. 나도 여기서 일하고 있고. 이정우는 저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랑 고등학교 동창 이정호입니다. 그래, 많이 들었어요. 우리 민수가 친구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촬영은 정말 재미있게 진행됐어요. 이정우가 청국장을 먹고는 진짜 놀라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이거 정말 맛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만드세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요리 과정을 설명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대박이 났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줄이 길어져서 번호표까지 나눠줄 정도였죠. 어머니, 우리가 성공했어요.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작은 백반집이 이렇게 유명해지다니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아들과 함께 일구어낸 성공이라는 거였어요. 방송이 나간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청국장집은 이제 진짜 유명 맛집이 됐어요. 평일에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득했죠. 어머니, 이제 정말 확장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어요. 좁은 식당에 손님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확장이라니 그런 큰 일을. 어머니, 지금 우리 하루 매출이 예전 한 달 매출보다 많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평생 이 작은 식당에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큰 곳으로 옮긴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민수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근처에 단독주택 하나가 나왔어요. 1층을 식당으로 개조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단독주택이라고? 그거 비싸지 않을까?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2층은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죠. 저는 그 집을 보러 갔어요. 3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이었는데 위치도 좋고 구조도 식당으로 개조하기에 적합했어요. 어떠세요, 어머니? 좋기는 한데 이런 큰 결정을 내가 해도 될까? 어머니, 지금 안 하면 언제 해요? 기회는 지금이에요. 결국 저는 그 집을 사기로 결정했어요. 지난 6개월간 모은 돈과 대출을 받아서 말이에요. 개조 공사가 시작됐어요. 1층 전체를 식당으로 바꾸고 주방도 훨씬 크게 만들었어요. 테이블도 20개까지 놓을 수 있게 됐죠. 공사하는 동안 저는 설렜어요. 평생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민수야,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어머니, 이게 다 어머니 실력이에요. 어머니가 맛있게 요리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새 식당이 오픈했을 때는 정말 대박이었어요. 첫날부터 문전성시였거든요.
이정우도 재오픈 축하하러 왔어요. 민수야, 정말 대단하다. 어머니도 정말 멋지시고. 고마워. 정우야,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실력이 있으니까 성공하는 거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힘든 일들을 혼자 해내기 어렵다는 걸요. 특히 무거운 것들을 옮기거나 높은 곳을 청소할 때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민수도 도와줬지만 한계가 있었죠. 그때마다 나타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옆집 철물점을 하는 김철민 아저씨였어요. 춘자 씨 도와드릴게요. 김철민 씨는 항상 이렇게 말하며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웃의 도움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철민 씨의 관심이 단순한 이웃사촌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춘자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김철민 씨가 문을 닫는 시간에 맞춰 나타났어요. 고맙습니다. 또 신경 써주시고. 뭘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김철민 씨는 60대 초반으로 저보다 몇 살 많았어요.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죠. 민수도 김철민 씨를 좋아했어요. 어머니, 김 아저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그래, 네, 진짜 성실하시고, 마음씨도 좋으시고, 어머니한테도 정말 잘해주시잖아요. 사실 저도 김철민 씨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오면서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김철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춘자 씨 시간 되실 때 차 한잔 하실까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이런 제안을 받는 게 얼마만인지요.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그냥 이웃으로서 가끔 이야기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요. 저는 고민했어요. 남편을 여인 지 20년이 넘었지만 다른 남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려? 김 아저씨 말이야. 차 마시자고 하시는데 민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런데 내가 재혼을 하면 너는 어때?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좋겠어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외로우실까 싶었거든요. 저는 뭉클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이해해주다니요. 정말 괜찮겠니? 어머니, 저 때문에 어머니 인생을 포기하실 필요 없어요. 김 아저씨도 좋은 분이시고요. 그 다음 날 저는 김철민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차나 한잔 할까요? 김철민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저희는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지난 이야기,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들을 말이에요. 춘자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아들도 훌륭하게 키우시고 이렇게 성공도 하시고. 뭐려,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죠. 저도 아내 없이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는데 춘자 씨 덕분에 요즘은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누군가 저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해 준다는 게 정말 고마웠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니 민수가 물었어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좋더라. 오랜만에 누군가랑 진짜 대화를 해본 것 같아. 그럼 됐네요. 민수야, 고마워 내가 이해해줘서.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했어요. 성공한 식당도 있고 든든한 아들도 있고 이제 새로운 인연까지 생겼으니까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민수의 얼굴이 환해 보였어요. 새 식당을 연 지 1년이 지났어요. 저와 김철민 씨의 관계도 점점 깊어져 갔죠. 저희는 이제 거의 매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도 했어요.
민수도 김철민 씨를 아버지처럼 따랐어요. 식당 일도 도와주시고 인생 조언도 해주셨거든요. 어머니, 김 아저씨랑 정말 잘 어울리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아직 그런 얘기까지는 나누지 않았거든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슨 젊은이들이라고. 어머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행복하시면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식당 문이 열리면서 연희가 지우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2년 만에 보는 전 며느리와 손주였거든요. 어머니, 연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예전과는 달리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연희야, 민수도 놀라서 일어났어요. 지우는 이제 4살이 됐는데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무슨 일로 왔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연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수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요. 연희야,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연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요. 빚만 엄청 많이 남았고 집도 다 빼앗겼어요. 저는 놀랐어요. 그 거만했던 김 회장이 그렇게 됐다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 작은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어요. 저도 일을 시작했고요. 연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그런데 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민수 오빠가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사람인지.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민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봤어요. 연희야,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오빠 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연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지우도 아빠가 필요하고. 저도 오빠 없이는 안 되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2년 전에는 민수를 무시하고 이혼하자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돌아오고 싶다고 하다니요. 연희야, 그런데 민수가 말하려 했어요. 오빠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때 지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아직 어린 목소리였지만 뭔가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도 손주는 손주였거든요. 지우야, 할머니 기억나니? 응. 지우가 밝게 대답했어요. 연희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어머니한테도 예의 없게 굴었고. 정말 죄송해요.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지우가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연희야, 내 마음은 알겠는데 어머니 저 3년이라도 허드렛 일 하면서 성의를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포기할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허드렛 일을 하겠다고요? 그 자존심 강했던 연희가요?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뭐든지 할게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저 정말 달라졌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연희야, 정말 각오가 되어 있는 거야? 네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하자. 3년이 아니라 2년만 해봐. 2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면서 진짜 변했는지 보자. 연희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 민수랑 결혼은 2년 후에 생각해보고 지금은 그냥 직원으로만 일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해야 해. 조금이라도 예전 같은 모습 보이면 바로 나가는 거야. 네 어머니. 정말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연희는 제 식당에서 일하게 됐어요. 첫날부터 연희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새벽 5시에 와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도 도맡아 했어요. 연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 제가 걱정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 정도는 해야죠. 손님들 상대할 때도 정말 친절했어요. 예전에 거만한 모습은 전혀 없었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연희가 정말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민수야, 연희가 정말 달라진 것 같지 않니? 네, 어머니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니. 연희는 지우를 데리고 와서도 절대 식당 일에 소홀하지 않았어요. 지우가 식당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보는 동안 연희는 열심히 일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연희야, 이리 와봐. 네, 어머니. 너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당연하죠.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그럼 내가 특별히 청국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연희는 깜짝 놀랐어요. 청국장 비법은 저만 아는 거였거든요. 정말요?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응,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데 당연히 가르쳐 줘야지. 그날부터 연희는 저에게 청국장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맞아, 잘하고 있어. 1년이 지났을 때 연희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겸손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변화라면 받아들일 만하다고요. 어떠세요,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노력한다면 2번째 기회를 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연희가 식당에서 일한 지 2년이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이제 연희는 제가 없어도 혼자서 청국장을 끓일 수 있을 정도가 됐거든요. 어머니, 오늘 청국장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칭찬했어요. 연희, 내가 끓인 거다. 내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연희는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칭찬이었거든요. 민수도 이제 연희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2년 전에 거만한 연희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연희야, 정말 고생 많았어.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이제 시작이에요. 더 열심히 할게요. 지우도 이제 6살이 되어서 할머니와 아빠를 완전히 기억했어요. 매일 식당에서 뛰어놀며 행복해했죠. 할머니, 저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요. 지우가 저에게 달려왔어요. 우리 지우가 그렸어? 정말 예쁘네. 저는 손주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식당에 나타났어요. 바로 김 회장과 박영숙 여사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년 만에 보는 연희의 부모님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전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김 회장은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박영숙 여사도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검정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사돈어른.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연희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왜 여기에? 연희야, 우리가 왔다. 박영숙 여사의 목소리도 힘이 없었어요. 저는 자리를 권했어요.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김 회장이 손사래를 쳤어요. 그런데 박영숙 여사가 갑자기 저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그렇게 거만했던 박영숙 여사가 고개를 숙이다니요. 무슨 말씀을?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박영숙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착한 지우 애비를 그렇게 무시하고 사돈한테도 예의 없게 굴고. 김 회장도 고개를 숙였어요. 사돈, 저희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그때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년 전 그들이 민수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생히 기억났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신림동에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김 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회사는 완전히 망했고 빚만 많이 남았죠. 저는 마트에서 계산 일을 해요. 박영숙 여사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적응했어요. 연희가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가 마트에서 일을 해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제는 괜찮더라. 일하는 게 당연한 거잖니.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사람이 정말 많이 변할 수 있구나. 그때 김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돈, 사실 저희가 온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저희도 식당 일을 배우고 싶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 회장이 식당 일을 하겠다니. 제가 60이 넘었지만 아직 일할 수 있어요. 힘든 일도 할 수 있고요. 김 회장이 간절히 말했어요. 박영숙 여사도 말했어요. 사돈, 저희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저는 고민됐어요. 과연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연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런데 여기 비법은 제가 배운 거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니? 박영숙 여사가 물었어요. 연희는 저를 쳐다봤어요. 허락을 구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잠깐 생각하고 말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비법은 연희가 배운 거니까 연희에게 배우세요. 그리고 정말 겸손하게 배워야 해요. 김 회장과 박영숙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김 회장과 박영숙 여사가 딸인 연희에게 청국장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연희야, 이렇게 하는 게 맞니? 박영숙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불을 조금 더 줄이세요. 그리고 저어주실 때는 이렇게 해야 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회가 깊었어요.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싶었거든요. 6개월이 지나자 김 회장과 박영숙 여사도 제법 청국장을 잘 끓이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김 회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제 됐어요. 우리 다 가족이니까요. 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해 연말, 저는 큰 결정을 발표했어요. 민수야, 연희야, 너희 이제 정식으로 결혼해라. 어머니, 민수와 연희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연희가 이렇게 변했는데 뭘 더 기다려. 그리고 지우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저, 민수, 연희, 지우, 그리고 김 회장과 박영숙 여사까지요. 김철민 아저씨도 함께 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김철민 아저씨가 말했어요. 이렇게 모든 게 잘 풀리다니. 저는 행복했어요.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저도 그때 이혼시킵시다 하고 소리치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한 건 돈이나 체면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우리 모두 행복한 인생 살아가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